네, 안녕하세요.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의 최승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센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센서 데이터 시각화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서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히 시각화를 하는 측면에서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듈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듈들이 사실 관리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7차시고요. 센서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까 그 6차시 때 센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을 봤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센서 데이터를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센서는 실시간 숫자값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5 같은 숫자만 보내면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value 값이 75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분석하려면 그 시각화를 통해서 또는 데이터를 판단해서 우리가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센서 데이터 보내는 밸류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숫자가 조도 센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큰 의미 그 센서 데이터를 그냥 가져만 왔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로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모아서 정보화로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집된 원시 데이터가 24.7도예요. 온도의 경우. 그랬을 때 이게 적정 온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조도가 820. 그럼 이 820이라는 숫자 자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설계자가 그 기준을 가지고 800 이상이다 또는 900 이상이다 그러면 어두워 또는 그 숫자가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지나치게 또 밝아요. 그러면 생장등이 필요한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토양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판단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스마트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IoT 대부분의 이제 기능들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조도 센서를 바탕으로 베이스로 말씀드렸는데 820의 경우 좀 어둡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생장등을 켜게 만든다든지 또는 그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그 센서 테스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정제와 기준값 설정입니다. 이게 보시면 수집된 원시 데이터에서는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수집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특히 아날로그적으로 연속되게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조도 센서를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계속 리니어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 우리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1초 간격대로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두이노 보드에 또는 시리얼 모니터에 꽂히는 데이터들을 보면 1초마다 하나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1.2초마다 들어올 때도 있고요. 1.5초 또는 그보다 더 짧은 0.8초 만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노이즈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이런 원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적당한 가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 어떤 그 유의미한 데이터화로 만들기 위해, 인포메이션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이상치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인계값 기준을 설정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요것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위하다 또는 우월하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걸 쓰면 되는데 예를 들면 평균값 계산 같은 경우는 이상치가 발생하거나 데이터의 노이즈 또는 데이터가 비어 있어요. 특정에. 그러면 그 주변 데이터 값들을 바탕으로 이 주변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평균 값을 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상치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특정 값만 엄청나게 높게 딱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상치라고 그냥 판단해서 이 자체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임계값 기준 설정해가지고 그 아까 이런 이 기준들 내에서 특정 값이 튀면 여기 기준에 무조건 맞추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예시 코드를 보면 토탈이라는 것들 변수를 0으로 디폴트를 하고요. i가 0부터 5까지 5가 될 때까지 포문이 도네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A0 조도 센서네요. 조도 센서를 가지고 이제 A0의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딜레이가 0.05초죠. 얘네들은 1000 마이크로미터 세컨드를 쓰기 때문에 50이면 0.05가 되겠죠. 0.05초마다 안정화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데이터를 받아오게끔 해주면 우리가 기대한 건 0.05초마다 이 데이터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0.05초보다 더 늘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측값 또는 이상치 이런 것들을 작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번엔 평균값을 썼네요. 토탈을 가지고 나누기 5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적에 얘가 700 이상이다 그러면 어둡고 그리고 700 이하에 300 이상이다 그러면 보통이고 그보다 낮으면 밝음 이렇게 기준값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처음에 저희가 그 센서 데이터 처리할 때처럼 그냥 그렇게 연속적인 이런 전처리 작업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일상에서는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큰 문제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구축할 적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그 변수들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만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이상치나 또는 평균값 그 이상치라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의 에러들을 이런 것들로 이런 기법들로 일종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해석, 그 아까 우리 앞에서 표현했던 그런 코드들을 이제 우리 인간이 실제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코드들은 프로그래밍 내에서, 아두이노 보드 내에서 돌아가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에 의존을 해야 돼요. 시각화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눈에 딱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숫자 값만으로는 이 상태 파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820이라는 숫자가 조도값을 보고 이게 어두운 건지 밝은 건지 모르잖아요. 사용자들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정한 값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대신 뭐 밝음, 보통 어두움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나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작업들도 할 때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게 요런 아이콘들, 수분이라든지 온도, 습도, 요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실은 그 권장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두이노 그 보드 내에서 특히 이 I2C LCD에서는 이런 LCD 같은 것들, LCD에 표현할 적에 이런 이모티콘들을 쓰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도가 820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차피 0부터 2500, 2025까지 이렇게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내 이것을 100분위로 나누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100분위로 나눠서 예를 들면 820이다. 그러면 1000보다 조금 아래니까 중간보다 좀 아래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보통이지만 조금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냥 어두움, 보통, 밝음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특정 코드 내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어둡다, 보통이다, 밝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는 게 좋지. 이런 이모티콘을 설정해 주는 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LCD 내에서도 한글도 좋지 않아요. 이게 아두이노 보드 자체가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을 만드는 그 센서 가장 앞단에서 처리해주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편의성이 그렇게 막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셔라. 그리고 이모티콘은 최대한 사용하지 마셔라. 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그 프린트 라인에서 이렇게 뜨는 것도 사실은 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영어와 숫자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또는 이모티콘은 LCD가 깨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괜히 이것도 고친다고 치고 이제 또 디버깅 해가면서 다양한 또 모듈도 또 다운로드하고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거기에 시간을 뺏기느니 차라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와 숫자를 지원을 해주니 요런 것들을 베이스로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영어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설계가 잘 된다면 일단 앞에 있는 특히 기준점 그리고 결측치 또는 이상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커버를 쳐줄 수 있다면 쳐주는 그런 그 알고리즘, 로직을 설계한 후에 이렇게 시각화를 한다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스마트팜 시스템이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시각하면 환경 변화 추세라든지 문제 발생 시점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차피 아두이노 보드 자체에 시리얼 모니터의 시리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데이터 시간과 온습도는 어차피 계속 쌓이는 데이터들이란 말이죠. 계속하게 쌓이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아까 이상치 제거하고 거기서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면 시간 단위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겠죠, 값을. 그래서 요것들을 뭐 엑셀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CSV로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두이노는 SD 카드도 이제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아까 보셨겠지만 PC랑도 연결 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다각화된 방식을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표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템프 로그를 이렇게 5개로 그 리스트 담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템퍼러처를 읽어와서 얘네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균가 계산하고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 리스트 5개가 쌓이게 되면 그때마다 평균치를 계산해서 또는 이상 결집치를 제거하고 그런 행위들을 그런 로직들을 통해서 이런 설계를 짠다면 훨씬 더 이렇게 테이블화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그 현재 그 식물의 생장 그 환경을 추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들을 계속 살리려면 말씀드렸듯이 SD 카드라든지 또는 PC와 연동한다든지 또 거기서 더 발전되면 이제 웹앱이 되겠죠. 웹앱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팜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실은 원래는 그 데이터 시각화 자체를 이렇게 좀 하나의 챕터로 잡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챕터를 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LCD 모듈, 그래서 그 아두이노에서 그 디스플레이, 특정 디스플레이 내에 우리가 정보를 띄우는 것, 그게 사실은 그냥 그 코드 자체가 그렇게 난잡한 코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I2C 그 모듈 자체가 설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 버전에 따라서 이런 에러들이 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어,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우리 인간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어, 인사이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그런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장애가 왔다고 한다면 이런 시리얼 모니터 자체를 바탕으로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어차피 생성이 되니까요. 얘네들을 계속 끄집어 와서 이렇게 테이블화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굳이 디스플레이화를 안 시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 챕터로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시는 그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디스플레이에 뭔가 연동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시리얼 모니터를 바탕으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테이블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I2C 모니터 같은 경우는 16글자가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모든 걸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뭐 온도, 습도, 조도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변동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팬이 가동합니다. 또는 워터펌프가 뭐 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또 같이 다 띄워주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I2C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LCD를 넘어서서 이제 오늘날의 디스플레이 형태로 들어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키트 내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CD에 해석된 정보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출력이 잘 안 되면 아까와 같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LCD는 실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주는 핵심 장치, 근데 표현 방식은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문 숫자만 지원하고요. 한글은 별도 폰트 테이블 없이 표현이 안 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모티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강제로 그냥 찍어 넣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표현이 잘 돼서 좀 다행이긴 한데 실제 원래는 이런 표현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애써 좀 노력하지 마시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요 LCD의 스펙은 16컴마입니다. 그래서 16자리가 두 줄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때 그 리퀴드 크리스탈 저는 그 라이브러리 사용했는데 요때 요 0x27 이 친구가 이제 LCD 주소거든요. 그래서 요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2로만 써져 있으면 아마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셋업 부분에 보면 이니셜라이징 하고 그다음에 백라이트 일단 기본적으로 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줄과 둘째 줄을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0,0, 0,1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양 상태네요. 토양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온도를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글자 수 있죠? 요 표현들 이게 16자 이내에 다 표현이 돼야 돼요. 16자 이내에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치 전광판에 보시면 이런 LCD가 여기 표현이 LCD는 요만하니까 여기에 글자를 다 못 쓰니까 얘네들이 마치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든 또는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연속되게 글자가 보이게끔 설계할 때도 있잖아요. 얘들도 그렇게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화면이 넘어가는 턴을 뭐 2초 단위 또는 뭐 5초 단위 이런 식으로 설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16자씩 두 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줄 이 프레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레임 기본 설계와 그 안에 들어갈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뭐 2초마다 뭐 새로 리프레시를 하든 뭘 하든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LCD가 있긴 하나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시리얼 모니터를 바탕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것을 PC에도 가져와서 PC에서 뭐 새롭게 뭐 엑셀표로 정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네, 알려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센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것을 시각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시각화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군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것을 스마트팜을 설계를 해보면서 특히 이런 LCD 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저도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한 챕터를 따로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들끼리 통합하는 그런 파트가 좀 남아 있는데요. 8차시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